1. 심야병원에서 일어난 괴기현상. 아리가토 아미. 불가사의 탐정단 중. 오늘 말씀드릴 건 영감이 전혀 없는 제 지인이 다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의 실화입니다. 입원했던 그 병원은 대형 병원이었는데 지인은 그 병원 3층에 입원했던 거죠. 그 병원은 각 층마다 한 군데씩 흡연실이 있습니다만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는 1층 로비 옆에 있는 흡연실만 사용하기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밤중에 한대하고 싶어져서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내친 김에 음료수도 마실까 생각해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같이 넣고 방을 나가 복덕구 엘리베이터 홀까지 갔던 거죠.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더니 한 대는 1층에 다른 한 대는 6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6층에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거기에 타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흡연실로 가던 도중 자판기에서 120엔짜리 캔커피를 사고 그걸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웠습니다. 다 피우고 슬슬 돌아갈까 생각해 1층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까지 갔을 때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열리지 않고 6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에? 뭐야? 1층에 엘베가 서 있는데?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3층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동안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3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 그러나 자기가 눌렀던 층에서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4층, 5층, 6층, 땡. 6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길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져 있고 우와, 이거 기분 나쁘네? 생각되겠죠. 그래서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고 3층을 누르고 기다렸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닫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만 닫힐 생각도 안 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생각한 순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이 된 그는 닫힌 버튼을 연타.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하하하 웃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싶어서 복도 쪽을 봤더니 어둡고 긴 복도 너머에서 작은 남자애가 웃으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젠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다시 버튼을 연타합니다만 도무지 닫히질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앞쪽 복도에서는 작은 남자애가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도 닫히질 않습니다. 남자애가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작은 남자애가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남자애가 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드디어 문이 닫히는 바람에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 남자애가 그대로 쑥 들어오더니 지인의 허리춤을 꼭 잡고선 잡았다. 그는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떴더니 병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아, 꿈이었구나. 봤더니 밖은 밝아지고 있었고 온몸은 땀투성이었습니다. 와, 입원해서 병원에 무서운 꿈을 꾸다니 최악이네. 생각했습니다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라고 들려오는 것 같았죠. 기분 더럽네 하며 진저리를 치는데 주머니 안에서 딸랑하는 소리가 났고 주머니 안을 봤더니 380엔이 커피를 샀던 거죠. 그렇다는 건
분명히 1층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돌아온 기억이 없어. 생각하는 동안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남자애는 역시 없었죠. 설마 하고 이불을 젖혔더니 그 안에서 남자애가 이쪽을 향해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전혀 겪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감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여러분도 입원하신다면 심야에는 아무쪼록 주의 바랍니다. 2. 영어회화 교사 히카리고케 군이사와. 제 지인으로 40대인 사람인데요. 관서지방에서 영어회화 교실 선생님 분이 있습니다. 그 선생이란 분은 되게 성실하신 분이고 벌써 결혼도 했는데 결혼 생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딱 한 번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라는 게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으로 20대 후반의 사무직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선생님에게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귀자고 했던 거죠. 단지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여자 쪽에서 독점욕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 선생에게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같은 말들을 꺼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니 더 이상은 얼버무리면 안 될 듯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고 슬슬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안. 나는 가정을 버릴 순 없어. 오늘로 더는 만나지 말자.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당연히도 여자는 선생을 사랑하고 있으니 싫어요. 싫어. 하며 헤어져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그 곤란한 상황에서 반강제로 내치는 식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선생은 받는 것도 싫어서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만 이대로 답답한 채로 있는 것도 싫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나 사랑해? 아니, 너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끊었을까 생각했지만 다시 걸어도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거라고 봐 그날은 그 전화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선생님, 나 사랑해?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라니까 하려는데 다시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이별 방법이라 선생은 역으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만 역시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도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선생님, 나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하려는데 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대체 뭐야? 3일 연속으로 걸어오다니 생각하는데 다시 바로 전화가 걸려와 받으려고 화면을 봤더니 이번에는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였던 겁니다. 받았더니 여보세요? 경찰입니다만 좀 사정을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서까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여자 안면 있으신가요? 라며 경찰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선생과 바람을 폈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 산속에서 목을 맨 사체가 발견됐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휴대전화를 조사해봤더니 어젯밤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네, 통화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이상하군요.
이분을 조사했더니 이틀 전에 사망한 거로 나왔습니다. 죽었을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3번 전화가 걸려왔고 첫 번째 날은 살아있었지만요.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나 사랑해? 라고 묻고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통은 미련이 남아서 전화를 걸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3. 선배의 집, 오치. 그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취직도 방송작가로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 취직한 정말 우수한 분이셨어요. 그 선배가 취직을 하고 먼저 도쿄로 나가서 오랜만에 그분의 집을 방문했던 거죠. 동경하는 선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대하고 갔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얼굴이 바뀐 데다 눈은 움푹 패여있고 낯빛이 시커먼 겁니다. 어머, 선배가 이런 느낌이었나? 예전에는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취직했는데 잘 되지를 않네. 대학교 때는 딱딱 맞아떨어져서 일도 잘 풀렸었는데 그게 지금 취직하고 나서 어려워져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었더니 이미 시간은 밤이 늦게 되어버려 선배네 집에서 자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배가 먼저 씻을게. 하고 탕에 들어가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루라는 건 나무에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이음새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갑자기 물이 넘쳐 나오는 겁니다. 평범하게 본다면 마루에서 물이 나오는 일은 없으니 저도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그건 큰 물웅덩이가 되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서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선배가 욕실에서 나오길래 선배님, 이 집 우리 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배가 응? 무슨 말이야? 우리 새면 사는 내가 더 잘 알지. 그럼 저 씻으러 들어갈게요. 지금 물이 새어나온 곳이 여기예요. 선배님도 여기 좀 봐요. 어쩌면 욕실을 사용할 때 배관 문제로 셀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욕실로 들어갔는데요. 결국 물이 새어나오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 이상하네. 아까는 엄청 나와서 꼭 웅덩이같이 됐었는데 다시 욕실을 쓰면 같은 곳에서 물이 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선배와는 몇 번인가 만났는데요. 이상하게도 선배네 집에 놀러갈 때는 길을 헤매거나 전철을 잘못하거나 그러다가 선배 집이 가까우니까 놀러가자는 느낌으로 강요당하는 형태로 놀러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럴 때에 안정해서 선배는 남친에게 차인 타이밍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고민에 휩싸였을 때가 많았고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 사이에 저도 상경하게 되어 바빠졌기 때문에 한동안 선배와는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배에게 연락해볼까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해졌죠. 그날은 다른 예정이 있어서 그쪽에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예정이 취소됐고 게다가 무심코 전철을 잘못하게 되어 정신 차리고 보니 선배가 사는 곳에 역에 내렸던 겁니다. 뭐라? 왜 전철을 헷갈렸지 내가? 이상하네. 하지만 마침 선배님 일도 걱정되고 하니 찾아가 보자 생각하고 선배네 집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배 집에 도착해 노크해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꽤 우울해 보였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혹시 집안에 틀어박힌 거 아니야? 생각하고 문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문고리가 철커덩하고 열리고 그 순간 지독한 냄새가 확 하고 끼쳤습니다. 안을 봤더니 먼저 버릴 수 없을 듯한 가재도구가 정리가 되어 놓여져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마루에 검붉은 얼룩 같은 게 묻어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무서워져 서둘러 문을 닫고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안정이 되어 선배의 본가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부모님이 갑작스런 일이지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역시나 이상한 일은 선배가 우울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끌어당겨지듯 선배 집에 갔던 것과 마루에 펼쳐져 있던 검붉은 얼룩 문제입니다만, 제가 처음 묵었을 때 물웅덩이가 생겼던 곳과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다 그 물이 퍼졌던 모양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4. 살인사건이 있던 집 마츠바라 타니시. 사고 물건에 삽니다. 예 개인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사고 물건이란 건 이른바 살인, 극단적 선택, 고독사라는 원인으로 사람이 죽었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저는 약 5년간 6집의 사고 물건에서 살았습니다.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에 지금 5번째와 6번째 사고 물건을 동시에 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사고 물건에 살게 됐냐 하면, 어느 심령방송 기획으로 귀신이 엄청 나온다는 사고 물건이 오사카에 있어 거기에 젊은 개인을 실제로 살게 하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하루 종일 찍는다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온다면 처음으로 개런티를 주겠다는 기획이었던 겁니다. 그 기획에 발탁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웠던 건 2번째 사고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오사카 시내에 있고 9평과 12평에 방 2개에 주방이 딸린 집입니다. 그런 집이 26,000엔이라는 가격이었죠. 보통의 방값이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이라는 거였죠. 그곳을 빌려 처음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물건을 향해 가던 도중 차로 갔었는데 교통사고 직후의 현장을 3번을 지나갔던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계속되는지 차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집에 들어갔더니 다다미가 한 장만 새 거였던 겁니다. 이런 건 들춰보면 아마 부적 같은 게 있을 거라 보고 다다미를 들춰봤죠. 그랬더니 부적은 없었는데 피가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갔더니 거울이 왠지 페인트칠이 돼 있었어요. 거울이 거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 아래 세면대가 있었고 물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곳을 나무젓가락으로 파봤더니 백발이 섞인 사람 머리카락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영상에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더니 비디오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던 거죠. 그리고 현관 문고리가 마구 덜컹거립니다. 우편함의 우편물은 정기적으로 없어지고요.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묘했던 게 휴대폰으로 수수께끼 음성사서함 녹음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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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2분 동안을 전부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 앞에 백반집이 있어서 마침 그곳에 갔을 때 주인장이 못 보던 얼굴인데 이 근처 이사 왔어?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 땡땡에 살고 있어요. 자네 거기 아들이 지 엄마를 폭행하고 얼굴을 욕조에 넣어서 죽인 집이야. 그 가게에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음성사서함에 들어가 있던 소리는 엄마라는 사람의 마지막 단말마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물건에서 세 번째 물건으로 옮겨갔을 때 어떤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뉴스라는 게 제가 살던 두 번째 사고 물건의 범인이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오사카 시내에서 망치로 할머니를 내리쳤다는 거였죠. 범인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엄마를 죽인 후 정신감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가지 않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거기를 빠져나와 빨리 사형당하고 싶다면서 죽일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범인은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과 문고리가 계속 덜컹거렸던 것과 우편물이 사라지는 우편함, 이게 범인이 집으로 돌아왔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 고토리바코 허니트랩 우메키. 심령스팟 소믈리에로 다양한 심령스팟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허니트랩의 우메키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아직 실제 않은 마을 이야기라 TV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들 아시죠? 예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토리바코라는 오컬트 괴담이 유행했었죠. 간단히 말하면 상자 안에 어떻게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내장이나 손가락이나 안구를 담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증오의 대상에게 두면 그 집 인간은 저주에 걸려 여자나 어린애가 죽어 일족의 대가 끊어진다는 저주입니다. 이건 처음엔 잘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구나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취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각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후배에게 했더니 그것과 비슷한 걸 우리 친척이 갖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가 어릴 때 이야기 같은데 마트로시카라고 할까요? 인형을 열면 그것보다 조금 작은 다른 인형이 나오고 그걸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열리지 않는 인형이 나온다. 그 후배의 집에는 그 안에 어린애의 내장이나 안구나 손가락을 담아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후배가 그 저주를 실감했다는 게 친척 모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5학년? 6학년 때여서 또래들끼리 모여노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사촌과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른 방에 가서 놀아라.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고 둘이서 놀았다는데요. 역시 어린애들은 신경 쓰이는 존재네요. 이 방에는 뭐가 있을까? 어른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집안을 탐험해 보기로 했던 거죠. 집안을 빙글빙글 돌다 보니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통, 통통, 통통 하고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집안을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1층 제일 안쪽 방에서 들려옵니다. 여자 사촌과 눈짓을 교환하고 둘이 팍 하고 미닫이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친척들이 원형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사각으로 된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몇 개인가 인형이 놓여 있는 걸 봤을 때 이 녀석들! 하며 친척 중 그 여자의 엄마가 이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혼이 났기 때문에 더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쫓겨나고 결국 뭔지는 몰랐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났을 무렵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 옛날에 친척들 모였었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거 대체 뭘 하던 거야? 라고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뭐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말하는 건데 우리 친족에게는 저주의 인형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어. 그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자나 아이가 죽어만다. 그 소문이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어느 인형이 진짜인지 모르도록 해서 친척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오고 다시 나눠서 누가 진짜를 가져갔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는 문득 신경이 쓰이게 됐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애는 큰 소리를 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라는요. 그러자 한 장의 사진을 엄마가 보여줬는데 그 여자의 사진 뒤통수가 마치 저주가 걸린 것처럼 질퍽하게 녹아 있었던 겁니다. 듣기로는 그 의식을 받던 그 해에 여자애는 죽고 말았다고. 어쩌면 여자의 집이 가지고 돌아갔던 인형이 진짜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없는 인형이 집에 있다면 만지지 않는 쪽이 좋을지도 모릅니다.